자, 오늘의 이 정찰 토픽 세 번째는 제가 오늘 시청 포인트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재명의 밀정 변호사 대북-성검 물타기 공작을 벌이고 있다. 어디서? 국정원에서. 그것도 국정원의 핵심 부서 기조실장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재명 대북-성검 사건을 물타기하는 공작을 벌이고 있다. 그런 것이 오늘 나왔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이 갈 때부터 아니 대북-송금 사건 변호사가 어떻게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가느냐. 이 대북-송금은 국정원에 많은 자료가 있죠. 첩보 관련 자료들 아마 엄청나게 쌓여있을 겁니다. 그걸 다 이제 살펴봐가지고 국정원 창고 열어가지고 문서 창고 열어서 문서 파일 다 보면서 첩보 파일이죠. 엄청나게 많겠죠. 그걸 다 보면서 이거 이재명에게 어떻게 대북-송금을 유리하게 바꿔놓지, 그리고 어떤 것을 그냥 숨겨놓고 어떤 것을 빼내서 활용을 하지, 이 공리를 하라고 보낸 것 아닐까요? 김희수입니다. 김희수. 그전에 이재명 변호사들이 민정수석실을 완전히 장악을 하고 오원철, 대장동 변호사는 심지어 법제처장까지 시키고, 그래서 이재명 정권 안에 방탄 로펌을 만들어 버렸는데 사건이 바로 김희수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이었죠. 아주 대놓고 대북-송금 사건 막아봐. 지금 대북-송금은 이재명이 지금 재판이 중단됐지만은 만에 하나 그래 재판 끝까지 중단하고 임기 끝나고 다시 재판 진행되면은 여기서는 징역 10년 이상 살아야 될 사안입니다. 특가법상 뇌물죄 적용이 돼 있죠. 무려 돈이 100억 원이 넘습니다. 800만 달러. 그러니 어떻게 하든 이것을 없애버리려고. 그리고 또 공범인 이화영이 난리를 지금 하고 있죠. 왜 나 사면 안 해줘? 사면 안 해주면 다 불어버릴까? 이런 그 분위기니까. 이재명에게 대북-송금 했다는 거, 김성태가 대전에 해줬다는 거 다 불어버릴까? 이런 분위기니까 어떻게 하든 이 대북-송금을 없애려고, 사건 자체를 없애려고 여러 가지 궁리를 하고 있죠. 뭐 배상률이 뭐 KH 그때 뭐 이재명이 대북-송금에 상관없다고 했던 그 해외 도피 중인 사람이 8월 달에 귀국을 하면은 뭐 그 이재명이 상관없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는데 뭐 딜이 안 됐는지 배상률 들어오지도 않고 있죠. 그 상황에서 이 김희수가 역할을 하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희수는 이재명의 위정교사 사건 변호사, 선거법 사건 변호사, 대장동 사건 변호사인데 특히 대북-송금 사건도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못하겠죠. 현직에 국정원 들어갔으니까 했습니다. 대북-송금은 이 국정원에서 많은 자료가 있을 거고 관여를 한 그런 일들인데 그 실세 자리, 핵심 자리에 국정원 2인자 자리입니다. 여기에 그 대북-송금 변호사가 들어가서 국정원장 이종석보다 더 실세겠죠. 그래서 마음대로 이 첩보를 다 파악을 해서 왜곡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새롭게 뭐 각색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 대북-송금 사건을 본질을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닌가 싶은 그런 인사였는데 오늘 그런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국정원이 윤석열 정부 시절의 국정원에 대해서 특별감사를 뭐 지금 하고 있다는데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중간 보고를 했습니다. 중간 보고를 했는데 이 대북-송금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제 국정원이 정보위에 이렇게 브리핑을 하거나 보고를 하면은 그 정보위에 있던 여야 간사가 정보위 소속 여야 간사가 나서 일반적으로 브리핑을 하죠. 그런데 오늘 이 민주당 간사가 박선원입니다. 그때 박선원 이름 이야기 상당히 많이 나왔죠. 뭐 각종건 그때 유튜브에 출연시켜서 그 특수전 사령관 바로 국정원 출신 문재인 때 국정원에 가가지고 뭐 기조실장 이 사람도 기조실장을 했죠. 했던 그 박선원이 지금 국회 정보위 간사인데 박선원이 뭐라고 하냐면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자료가 다수 발견됐다. 고 하더라. 국정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 제출되지 않은 최근 자료에서 쌍방울 측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정황이 있다. 그래서 그리고 김성태 안부수가 대북 사업을 빌미로 주가 조작을 시도 중이란 첩보 등 문건이 새로 발견됐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김성태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벌인 것이지 이재명의 방북과는 상관이 없다. 이것을 증명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국정원이 검찰에 자료를 제출한 기간인 2018년 2월부터 2020년 1월 2회 보고서를 점검한 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새롭게 발견했다. 뭔지 지금 공개를 안 합니다. 이거 무슨 지금 그 공작을 하고 있는지. 그런데 앞서 말한 이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이것은 이 대북 송금 사건을 제가 계속 추적을 해왔기 때문에 이게 뻔한 그 선동, 그 왜곡이라는 걸 제가 압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이 김성태가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낸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죠. 800만 달러를 보냈는데, 지금 검찰에서 파악을 했던 것은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한 대가 300만 달러. 그리고 민주당이, 그 경기도가, 이재명의 경기도가 북한에 보주기로 약속했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 이거를 김성태가 대신 내줬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한 대가까지 다 대신 내줬다는 건데, 그때 좌파 매체하고 민주당에서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그게 아니고,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은 자기 사업을 위한 거야. 자기 사업 확장을 위한 거야. 그러니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업체의 쌍방울 계열사, 이 자기 업체가, 자기 업체의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북한에 돈을 주고 남북 합작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준 거야. 이제 북한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때 그 문재인 정부 때죠. 주가가 올라가니까는 그래서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지 이재명을 위해서가 아니야. 이게 이제 좌파 매체, 뉴스타파를 비롯해서 좌파 매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목적으로, 주가 보양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것이 국정원 보고서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정원 보고서에 나온다. 지금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게 한 작년 쯤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정원이 지금 다시 파악을 해보니까는 쌍방울의 주가 보양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낸 것이지 이재명 방북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 나온다. 그런 첩보 보고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첩보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게 이미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습니다. 인정이 안 된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주가 부양을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다는 것이 그것은 단순한 신빙성이 없는 그냥 끌적거린 첩보에 불과하다. 그래서 법원이 그것을 증거로 채택을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기사로 보여드리죠. 자, 기사로 나왔습니다. 그게 이미. 자, 이 기사입니다. 중앙일보가 2024년 6월 12일 날, 1년도 더 됐네요. 그때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그 다음에 이것이 다 확인이 됐죠. 뭐냐면은, 국정원 문건 속에 북한 송금 주가 조작용, 이런 게 있는데, 그것은 1심에서 이 주장을 배척을 해버렸다. 배척을 한 것을 지금 다시 뭔가 새로운 것을 찾은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뭐냐면은,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기로 하면서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북한에 대납한 800만 달러는 이재명 방북 비용이 아닌 주가 조작용이다. 그러니까 주가를 올리기 위한 거다. 이런 공세를 펴고 있는데 이화영이
그때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가 이하영에게 9년 6개월을 선고를 했죠.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 이제 7년 8개월로 줄었는데, 그때 1심 재판부가 이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수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때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를 했던 이하영의 1심 판결문에 따르면은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착수 계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쌍방울은 2018년 12월 이전에 북한에 내일을 제공하거나 평양에 매장을 개설하는 정도의 사업을 계획한 것 외에, 이때 이제 조금 전에 무슨 북한 사람을 고용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몇 명 이제 고용을 했을 수가 있죠. 그거 외에 새로운 대북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 판결문에 나옵니다. 그것이 대북 사업을 추진을 해서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한 거라는 게 엉터리라는 이야기죠. 피고인, 그러니까 이하영으로부터 스마트팜 비용 대납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함으로써 대북 사업을 비로소 추진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니까 주가 부양용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사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첩보 자료, 자기들이 자료를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그때 법원이 그때도 민주당이 똑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쌍방울 주가 조작용 송금의 근거로, 그런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게 국정원 문건입니다. 자, 2020년 1월에 생성된 국정원 문건은 대남공작원 리호남이 대북 브로커 출신 제보자 김모 씨에게서 대북 사업으로 쌍방울 계열사 주가를 띄워주는 대가로 수익금 일부를 받기로 했다. 또 쌍방울이 주가 조작으로 얻은 수익금을 일주일에 50억 원씩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그 문건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좀 황당하죠.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 박지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이 이 국정원 문건 어디에도 주가 조작용이었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이라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 문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그때 1년 전에 이미 법원은 이 주가 조작 언급은 제보자 진술일 뿐이고, 만약에 주가 조작을 하면은 수익금 조성 방법 이런 것이 내용이 구체적인 게 전혀 없다. 국정원이 이 진술을 검증하기 위해 그러니까 첩보로 들어온 것을 검증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도 없다. 쌍방울이 실제 나노스 주식입니다. 주식을 매각해서 이익 실현을 시도하는 등 리호남 계획에 참여했다고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래서 이 문건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때 이미 법원에서 근거 가치가 없다고 탄핵을 해버린 그 국정원의 내부 문건, 첩보 수준의 내부 문건, 확인되지 않은 그런 내부 문건을 또 비슷한 것을 모두 찾아냈는지, 그것을 가지고 이것이 주가 조작용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렇게 왜곡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심에 지금 바로 말씀드린 김현수가 있는 겁니다. 김희수 국정원 기조실장이 대북 송금 변호사를 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보냈는가, 그 엄연히 이런 식으로 지금 풀어지는 그런 상황도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정원이 중간 보고에서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불리한, 그리고 이재명에게 유리한 그런 것들을 막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제 이재명의 국정원이니까 그때 홍장원 메모 논란이 있었죠. 그때 헌재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홍장원 메모 왜곡한 정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정해진 수순대로 지금 다 속속 자기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는 그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